자, 그래서 오늘 얘기할 주제는 신생 항공사인 에어로케이 젠더리스 유니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사고에서 얘기를 하자면 승무원이 만약에 여성일 경우에 치마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붓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굽이 들어가 있는 신발을 신어야 했었는데 이번에 에어로케이에서는 남녀 모두 바지 유니폼과 구두 대신 운동화를 착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로케이의 입장은 성상품화를 지향하고 아름다움보다는 안전이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젠더리스 유니폼을 선택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이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요즘 이제 항공사를 파고 있단 말이야.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항공사를 파면은 항공사의 항공기를 파는 거예요? 아니면 항공사의 역사를 파는 거예요? 보통 항공사에 항공기를 파는 경우가 많죠. 하여튼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파는 것 중에서 물론 내가 항공사의 항공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외에도 기내식이 어떻게 나오는가, 승무원의 유니폼은 어떤가, 이런 것들도 대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유니폼을 넣는 이유는 내가 과연 어떤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승무원의 도움을 정말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일단 우리나라의 풀서비스 캐리어 2개 항공사의 유니폼을 보면은 남자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바지를 입으니까 그나마 덜 불편해 보이지만 여자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치마를 입잖아? 근데 내가 일단 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근데 대부분 얘기를 하기를 일단 치마는 기본적으로 바지보단 불편하대.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게다가 두 항공사의 여성 승무원 유니폼을 보면은 치마가 굉장히 몸에 달라붙어 있는 형태? 그러면은 좀 더 그러니까 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 자체가 좁아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뭔가 안전에 대해서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승무원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똑같이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를 입도록 하는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치마를 그렇게 정말 H라인 스커트처럼 딱 달라붙어 있지 않고 폭을 넓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컷을 넣는다고 해야 되나? 치마가 좀 더 이렇게 가동 범위가 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LCC는 제쳐주더라도 풀서비스 캐리어는 일단 그런 유니폼을 입으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국내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대한항공이 2005년에 바지 유니폼을 도입했대. 아시아나가 2013년에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됐고,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인 다페이스라는 채널에서 이제 여성 승무원들끼리 이제 성차별적인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여성 승무원으로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분이 얘기하시기를 바지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바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영상을 찍을 당시에 바지를 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사무실로 불려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알지 못했던 이제 여러 가지 여성 승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남성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흰머리가 나와도 괜찮지만 여성 승무원들은 흰머리가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안경도 착용이 허용되지 않는데 근데 또 남성은 가능하대. 여성들은 눈이 아플 경우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경을 쓸 수 있대. 그래서 이런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외모 규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번 에어로케이의 젠더리스 유니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여성 승무원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쾌한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제받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나와서 한 번쯤 영상을 보는 것도 좋겠다. 사실 지금 일단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어떤 입장 내지는 외형? 그런 거에 관한 얘기잖아? 조금 비껴나서 그 항공사 승무원들한테 우리나라 항공사가 강요하는 어떤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긴 한데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승무원들이 조금 더 승객과 동등한 관계라는 느낌을 준다고들 얘기를 하거든? 외항사를 타본 승객들이 평가를 하기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외항사는 불친절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들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강요하잖아. 물론 뭐 그게 항공사의 경쟁력일 수도 있고, 뭐 그것이 또 다른 이윤 창출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유니폼을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연장선상이 있다고 봤을 때, 회사의 강요에 있다고 봤을 때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 그러니까 너무 강요에 의한 업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환경이 생겨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특히나 항공사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니폼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금 너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성상품화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무사시에 승객들의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항공사가 좀 더 승무원들을 좀 덜 강요했으면 좋겠다? 이 업무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야든 이게 유니폼이 됐든 아니면 뭐 그냥 업무하는 그 자체가 됐든. 그래서 나도 너 말에 동의를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승무원의 가장 우선되는 업무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고객들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이제 이분은 2018년에 얘기를 하신 이제 버진 아틀란틱 항공사라는 곳에 이제 어떠한 승무원께서 얘기를 하기를 딱 붙는 치마를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는 게 가능할지 항상 의문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심정지라는 상황이 다가왔어. 그럼 누군가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 게 치마를 입은 승무원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게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될까라는 생각을 나도 해봤거든.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무릎이 이미 붙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일단 균형 잡기가 힘들 거란 말이지. 이게 1분에 100번 정도를 눌러야 되는데 한 번 균형이 흐트러지면은 다시 균형을 잡는데 힘을 써야 되고 그 흐름이 끊긴단 말이야. 1분에 100회라는 그 횟수가. 그리고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 고객들을 막 밖으로 대피를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하이힐을 신고 있어. 뛰어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 그 상황에서 하이힐을 벗고 움직여야 하는 것인가? 맨발로? 맨발로? 그럼 굳이 신발을 왜 하이힐을 신어야 하는가? 그냥 진짜 이번에 나왔던 에어로케이처럼 구두 말고 운동화를 신으면 되는 일이잖아. 그래서 나는 엄청 긍정적이라고 봐. 결국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현재로서는 최적화된 유니폼을 승무원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비자들, 그러니까 승객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한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돈을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대접받고 싶어 한다고?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쓴 만큼 대접받고 싶어 하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보통 이코노미 좌석을 탔을 때보다 비즈니스 좌석을 탔을 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할 거야. 근데 우리나라 항공사 승무원들이랑 외항사 승무원들의 어떤 서비스를 비교를 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래. 우리나라 항공사 승무원들은 내가 뭘 원하는지 미리 파악해서 먼저 제안하고 그리고 쉽게 도와줄 수 없는 거라면은 어떻게 해서든 원하는 만큼 그에 비슷하게라도 도와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도움을 준다는 거야. 근데 그에 반해 외항사는 딱 그냥 내가 요청한 만큼의 서비스를 준대. 근데 그게 불친절하다고 느끼면은 뭐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막 불친절함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야. 내가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요청을 안 해줘. 그러면 그건 불친절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요청을 해주는데 그 요청한 만큼은 딱 해준대. 난 그 정도만 요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승객들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들을 승무원들의 태도까지 포함시키는 것 같아. 서비스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표정까지 그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진짜 그런 사람들은 외항사 절대 못 타. 외항사 승무원분들 진짜 멋져.
항공사는 진짜 고객의 안전을 제일 최우선으로 하고 그냥 고객이 무언가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걸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지 뭐 누군가에게 웃어줘야 되고 성희롱들을 받아줘야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승객들의 안전 다음에는 승무원분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항공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까 맨 처음 그래서 그 젠더리스 유니폼을 도입했다는 그 회사가 결국은 LCC잖아? 뭔가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일단 뭐 진에어에서도 뭐 그 유니폼 자체가 편하냐 불편하냐는 일단 차치해 두더라도 진에어에서도 바지 유니폼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도 결국은 LCC야. 젠더리스한 유니폼을 시행하는 항공사가 LCC에 국한된다는 거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나라 풀서비스 캐리어 둘 중에 하나에서 그런 걸 권장하는 수준까지 올라온다면 둘은 경쟁 상대잖아? 그러니까 아마 반대편 항공사에서도 그런 걸 도입하지 않을까. 분명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거거든. 그럼 회사는 뭐냐? 이윤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하게 돼 있거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풀서비스 캐리어에서도 조금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자그마한 LCC 말고